어머니,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예요? 게다가 창피하게 재혼이라니요? 자식들의 차가운 말이 순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앞에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세상의 시선과 자식들의 반대, 그 모든 것을 무릅쓸 용기가 있을까요? 전주 한옥마을 작은 다방에서 벌어진 황혼 로맨스의 결말이 궁금하시죠? 분노로 시작해 감동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한 다방의 주인. 전주 한옥마을 골목 깊숙한 곳, 작은 다방 하나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된 간판에는 순자다방이라는 글씨가 바래져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면 옛날 향수가 물씬 풍기는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순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손님을 맞았습니다. 60줄에 접어든 순자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넘긴 모습이 단아했습니다. 차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순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를 내렸습니다. 향긋한 차 냄새가 다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손님이 떠난 뒤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째깍째깍.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순자는 빈 테이블을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아들놈은 언제 전화나 한번 할까?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는 게 전부였어요. 딸 역시 부산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서울로 올라오세요. 가끔 아들이 그런 말을 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너희들 신경 쓰지 말고 잘 살아라.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순자 씨,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옆 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게요, 놀고 있을 수도 없고. 순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웃들은 모두 순자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칭찬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속은 공허했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혼자 남겨진 다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살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춘도 중년도 지나고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햇살이 다방 창문으로 스며들어 실내를 환하게 밝혔어요. 순자는 평소처럼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띵동. 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순자가 고개를 들자 순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반백의 머리, 온화한 인상의 그 사람을 순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순자 씨 맞나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근거림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 박동수입니다. 기억나세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순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40년 전 젊은 시절 가슴 설레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얼굴은 많이 변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동수 씨. 순자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동수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순자는 서둘러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동수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이 동네에 사세요? 아니요, 서울에 살다가 얼마 전에 전주로 내려왔어요. 동수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동안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4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동안 가슴 깊이 묻어뒀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순자 씨. 동수는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맞은편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몇십 년 만인가요? 4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그리움도 함께 있었어요. 동수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순자 씨는요? 저도 그냥 여기서 다방하면서 살았어요. 서로의 근황을 물어보지만 정작 중요한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은 했는지 자식은 있는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가족들은 잘 지내시죠? 동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모두 도시로 나갔고요. 아, 그러셨구나. 동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동수 씨는요?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3년 전에요.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로 배우자를 잃고 홀로 남은 처지였네요. 힘드셨겠어요. 순자 씨도 마찬가지셨을 텐데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위로를 전했습니다. 동수는 그날 이후로 자주 다방을 찾아왔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격일로, 그러다 매일 나타났습니다. 또 오셨네요. 순자는 이제 동수를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왔어요.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요. 그런가요? 동수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테이블이었는데 그곳에서 순자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었어요. 순자 씨, 요즘 어떠세요? 뭐가요? 그냥 기분이요. 동수의 질문에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즘 마음이 이상했어요. 동수가 오는 시간이 되면 괜히 설레고 오지 않으면 실망스러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기분이 좋아요. 왜요? 순자 씨를 다시 만났으니까요. 동수의 말에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인데.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감정이 드는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 다방에 남자분이 자주 오시던데. 그러게 매일 보이더라. 나이 들어서도 연애를 하나. 이런 말들이 순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엄마, 소문 들었어. 서울에 있던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소문? 남자분이랑 만나신다면서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래.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나이를 생각하세요. 나이가 뭐? 체면이 있잖아요.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동수가 왔을 때 순자는 평소보다 차갑게 대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은데요. 그냥 피곤해서요. 동수는 순자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부담스러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아들이 반대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동수 씨. 네. 우리 나이에 이런 게 맞을까요? 동수는 순자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해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은 동수에게 끌렸지만 현실적인 걱정들이 발목을 잡았어요. 동수는 며칠간 다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의 빈자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문을 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지만 동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자신이 차갑게 대해서 상처를 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동수가 다시 다방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순자는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동수도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네. 할 말이 있어요. 동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순자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젊었을 때 일말인데요.
순자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그 시절 이야기를 할 모양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동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때 순자 씨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정말이에요. 하지만 집안에서 반대했거든요. 동수의 눈빛이 슬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른 사람을 정해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말한들 뭐가 달라졌겠어요? 부모님 뜻을 거스를 수도 없었고. 그래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동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동안 마음 한편에 늘 순자 씨가 있었어요.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뒤늦은 기쁨이 뒤섞였어요.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알아요, 너무 늦었다는 거. 네, 너무 늦었어요. 순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뭐예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동수는 일어나서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나이도 있고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해요. 동수가 순자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순자는 피했습니다. 중요하죠. 저희한테는. 순자 씨. 그만 가세요. 순자는 돌아섰습니다. 생각해봐요. 제발. 동수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늦기 전에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수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나를 사랑했다고. 40년 전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동수와 함께 걸었던 골목길, 나눴던 대화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들. 그땐 왜 몰랐을까? 순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젊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희망도 생겼습니다. 동수의 진심을 확인했으니까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순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순자 다방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가 남자분이랑 사귀는 것 같더라. 매일 오시던데 나이 드신 분. 둘이 정답게 얘기하는 거 봤어. 이런 소문들이 동네 곳곳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순자의 귀에도 들어왔어요. 순자야, 소문 들었어. 옆 가게 사장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남자분이랑 만난다면서. 순자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냥 오랜 지인이에요. 그래도 조심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잖아. 네. 순자는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아들이 급하게 내려왔어요. 엄마. 웬일로 갑자기. 순자는 아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남자분 만나신다면서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아들까지 알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분 누구세요? 옛날 아는 사람이야. 얼마나 옛날이요? 젊었을 때.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나이를 생각하세요. 나이가 뭐. 60 넘어서 무슨 연애예요. 연애라니 그냥 차나 마시는 사이야.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아들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 체면 말이야. 엄마 체면이 곧 우리 체면 아니에요.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서울로 올라오세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난 여기가 좋아. 왜 고집을 부리세요? 부산에 살던 딸도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남매가 모두 모인 건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무슨 생각이세요?
딸도 아들과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분을 만나시다니. 그분 어떤 분인데요? 순자는 동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어요. 젊을 때 잠깐 알았던 사람이야. 결혼은 하셨어요. 했다가 부인이 돌아가셨대. 그럼 또 결혼하시려고요. 딸의 질문에 순자는 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자신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설마 그런 건 아니죠. 모르겠다. 엄마. 남매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내 마음도.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확실해질 때까지 만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사람들 말이 뭐가 중요해?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아들이 강하게 말했어요. 엄마가 무슨 일을 하시든 결국 우리한테 영향이 와요. 그래. 순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 난 죽을 때까지 혼자 살라는 거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니면 뭐야? 딸이 나섰어요. 엄마, 우리 말을 이해해 주세요. 이해는 뭘 이해해? 이 나이에 재혼 얘기가 나오면 주변에서 어떻게 봐요? 재혼이라니 누가 재혼한다고 그랬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순자는 자식들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동수에 대한 마음은 확실해지고 있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반대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알겠어, 알겠다고. 결국 순자는 포기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정말요? 그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눈치만 보며 살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자식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동수가 와도 예전보다 차갑게 대했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 없어요. 며칠째 이상하신데요. 동수는 걱정스런 표정이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정말요? 네. 순자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러세요? 동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동수 씨. 네.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동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왜요? 가족들이 반대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중요해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다고 하네요.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그래요. 동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럼 정말 끝인가요? 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동수는 그날 이후로 다방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그의 빈자리를 보며 후회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어요. 손님들도 그녀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순자 씨, 요즘 기운이 없으시네요. 그런가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동수 생각이 자꾸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다방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순자 씨. 동네 사람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박동수 씨요. 순자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동수 씨가 왜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뭐라고요? 순자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심장 쪽에 문제가 생긴 것 같대요. 어느 병원이요? 전주 한국병원이요. 순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밖으로 뛰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이 어디예요? 저쪽이요. 순자는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향했어요. 동수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동수 씨. 순자 씨. 동수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에요. 다행히 빨리 와서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순자는 다급하게 물었어요.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순자는 동수 곁에 앉았습니다. 동수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순자 씨가 와줘서 다행이에요. 동수는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동수가 아픈 건 아닐까 싶었어요. 제 탓인가요? 아니에요. 순자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너무 무리했나 봐요. 동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손을 빼려다가 그냥 두었어요. 동수 씨. 네. 정말 미안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차갑게 대해서요. 이해해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동수는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순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동수 씨가 아파서. 그래도 이럴 필요까지야.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잖아.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세요. 싫어.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해요. 그런 거 상관없어. 아들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랐어요. 평소 같으면 순순히 따랐을 텐데 말이죠. 엄마가 왜 이러세요? 내가 왜 이러긴 좋아하는 사람이 아픈데 곁에 있는 게 당연하지.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좋아한다고요? 그래, 좋아해. 아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너희들 체면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해. 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는 그런 순자를 보며 고마워했어요. 자신을 위해 가족과 맞서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순자 씨. 왜요?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요. 순자는 동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순자는 병원에서 밤을 샜습니다. 아들이 집에 가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난 여기 있을 거야.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하지 마. 이제 지겨워. 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수가 잠에서 깨어나자 순자가 옆에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밤새 여기 계셨어요. 네. 피곤하실 텐데. 괜찮아요. 순자 씨. 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뭐가요? 우리 사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동수는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순자의 진심을 확인한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도왔어요. 아들과 딸의 반대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딸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래, 이럴 거야.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보면 어때? 순자는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이가 뭐. 사랑의 나이가 따로 있어. 자식들은 어머니의 변화에 당황했어요.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순자는 처음 봤거든요. 퇴원 후 동수는 다시 다방에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이제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애정이 가득했어요. 순자 씨. 네. 이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순자의 대답에 동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나이에 저러기도 하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순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어요. 뭐 볼 거 있어요. 순자가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했나요? 그래도 나이가 뭐가 잘못됐어요? 사랑하면 안 되나요? 순자의 당당한 모습에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사는데 왜 참견하세요? 동수도 순자 편에 섰습니다. 맞아요. 남한테 피해주는 것도 아닌데. 점점 동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반대하던 사람들도 두 사람의 진심을 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뭐라고 할 수 있나. 그러게 나이 들어도 사랑은 있는 거지. 보기 좋기도 하고. 어느 날 오래된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정말 좋으세요. 그런가요? 네, 훨씬 밝아 보여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행복했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런가 봐요. 부럽네요. 저 나이에도 사랑을 하시다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순자의 말에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여. 딸이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러게. 오랜만에 보는 미소야. 우리가 너무 심했나? 그런 것 같아. 남매는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반대해서요. 괜찮아. 너희 입장도 이해해. 순자는 자식들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네, 그러세요. 엄마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자식들의 지지를 받으니 순자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동수와 함께 다방을 운영하며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손님들도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축복을 받으며 순자와 동수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다방에는 손님이 없어서 조용했어요. 동수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왜요? 할 말이 있어요. 동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순자는 무슨 말인지 짐작이 갔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해요. 동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더 늦기 전에 함께하고 싶어요. 순자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동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젊었을 때 못한 일을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4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함께하고 싶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요? 네, 저도 동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동수는 기뻐하며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저야 고맙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40년 만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자식들에게 전화했어요. 결혼하기로 했어. 정말요?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정말이야. 언제요? 다음 달쯤. 축하해요, 엄마. 아들도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행복하세요. 고마워. 순자는 따뜻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의 축복을 받으니 더욱 기뻤어요. 동네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멋지세요. 부럽네요. 순자와 동수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가족들만 모인 소박한 시기였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두 사람은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구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제 정말 부부네요. 네, 정말 부부예요. 순자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결혼식 날 다방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이 모였어요. 축하합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정말 멋진 커플이에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어요. 동수도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동수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순자는 수줍게 웃었어요. 20살 처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꿈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순자는 동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늦게 핀 사랑이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소중했어요. 결혼 후 순자와 동수는 함께 다방을 운영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준비하고 함께 손님을 맞았어요. 커피 2잔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순자가 주문을 받으면 동수가 커피를 내렸습니다. 둘의 호흡이 척척 맞았어요. 정말 보기 좋네요. 손님들이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신혼부부 같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제일이죠. 순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동수와 함께 있으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순자야,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정말 그래요. 산책이라도 할까?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옥마을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다정하네. 정말 부럽다.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어. 순자와 동수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시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식들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딸이 말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우리가 반대해서 미안했어요. 아들도 사과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순자는 자식들을 용서했어요. 이제 우리도 엄마 행복을 응원할게요. 고마워. 가족의 화해도 이루어졌습니다. 순자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다방에는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와 동수의 사랑 이야기가 소문나면서 구경 오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여기가 그 유명한 다방이네요. 황혼 재혼으로 유명한 곳 맞죠? 정말 로맨틱해요. 순자 다방은 전주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늦은 사랑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저런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으니까. 순자와 동수는 매일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 미소가 절로 났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우리 함께니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다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손님을 맞았어요. 다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함께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하루도 즐거웠어요. 저도요. 내일은 뭐 할까요? 뭐라든 함께니까 좋아요. 순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오랜 외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에는 끝이 없다는 걸 두 사람이 증명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작은 다방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늦어도 괜찮다는 사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동수는 매일 그 다방에서 함께 웃으며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황혼의 사랑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